10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회가 내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표결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한 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민주당 추천 김기영, 자유한국당 추천 이종석, 바른미래당 추천 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내일 오후 2시 진행됩니다. 본회의에서 후보자 3명이 모두 선출되면 그동안 20일 넘게 이어져온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는 해소되고 온전한 구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헌법재판관 본회의 표결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들은 헌법재판소의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후보자들에 대한 표결 처리에 합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또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부 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구성에도 합의하고 내일까지 각 당의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서지현 검사 성추행 논란 안태근 전 검사장, 취업 비리 혐의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드루킹 댓글 조작 관여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그리고 사법농단 대법원권 무단 유출 파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별 연관이 없어 보이는 이 4사람이 유 전 수석연구관을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그 함의는 무엇일까요?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20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표정은 웃는 듯 떨떠름한 듯 복잡 미묘해 보였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이후로 첫 영장 청구인데 그 전직 법관으로서 한 말씀 해주세요.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받는 혐의들입니다. 법원은 그러나 이례적으로 각각의 혐의들에 대해 일일이 기각 사유를 밝히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통상 한두 문장에 그치는 것과는 달리 3,600자에 달하는 장문의 영장 기각 사유. 요약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입니다. 검찰에겐 구속해야 할 피의자에 불과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지만 변호사업계에서 유해용 변호사의 위치나 평판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제 열린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 5차 공판에 유해용 변호사는 안 전 검사장의 변호인으로 출석해 안 전 검사장을 위해 변호했습니다. 취업비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도 변호인으로 유해용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살아있는 권력 김경수 경남지사도 논란이 일자 지금은 사임하긴 했지만 드루킹 특검 관련 유해용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찾았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 당대의 실력자였던 실력자인 거물들이 약속이나 한 듯 유해용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 겁니다. 이는 유해용 변호사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라는 점에 기인한 바가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입니다. 대법원 전 수석재판연구관을 선호하는 이유는 먼저 대법원의 판례의 경향, 판결의 흐름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인적 교류, 인맥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유해용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법원 내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습니다. 사법농단 파문이 불거진 올 2월 법원을 나와 개업한 사법농단 피의자니 뭐니 이러니 저러니 해도 말 그대로 따끈따끈한 정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급하다고 해서 정관예우를 받는 사람을 선임하고 오히려 정관예우를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유해용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곤 죄가 되지 않는다는 셀프 구명 메일을 법관들에 보냈고 법원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재직 당시
대법원에 접수된 숙명여대와 자산공사 사이 73억 원짜리 변상금 소송을 개업 후에 맡아 숙명여대의 최종 승소 판결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 유해용 변호사는 그의 후임인 김현석 수석재판연구관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해명을 듣기 위해 법률방송은 유해용 변호사와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유 변호사의 입장을 들을 순 없었습니다. 아예 인터뷰 안 하시거든요. 계속 기자분들 전화 주시는데 저희는 인터뷰 안 하기로 했어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 법조윤리협의회가 변협의 지난해 수임 제한 위반 등 징계를 신청한 전관 변호사들은 모두 27명. 2016년 5명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전관 변호사가 일정 기간 그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국회의원들과 상의해서 준비할 생각입니다. 소수의 고위 법관 출신인 전관이 사건 수임에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전관 예우는 법조계를 포함한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힌 병폐입니다. 고위 전관 출신 윤리의식 제고 및 제도 개선이 절실합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 2시 검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임 전 차장은 밤샘 조사를 받고 오늘 오전 5시쯤 귀가했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오늘 오후 다시 검찰에 나왔습니다. 다시 검찰 포토라인에 선 임종원 전 차장은 어제와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질문하는 기자들에겐 질문하지 말라는 제스처로 팔을 크게 휘저으며 곧장 조사실로 올라갔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등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임 전 차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등 윗선 관여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할 경우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임 전 차장은 어제 조사에서 법관 사찰 혐의에 대해선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등이 오늘 민변 사무실에서 검찰이 무슨 이유에선지 사학비리 재단을 감싸고 돌며 봐주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이 문제를 다뤄달라는 요구인데 어떤 내용인지 기자회견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민교협과 민변 등의 도마에 오른 대학은 수원대학교입니다. 이 학교 이인수 전 이사장이 110억 원대 횡령, 배임 등 이런저런 사학비리로 지난 4년간 4번이나 고발을 당했는데 구속은커녕 압수수색 한 번 당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 사학비리가 정말 검찰의 벼가 없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에 심지어 교육부나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도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어이없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게 이들의 성토입니다. 감사원 감사와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드러난 명백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7개월 만에 내놓은 수사 결과 단 한 건 외에 모두 불기소 처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런 사태가 수원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600억대 학교 부설병원이 총장 일가의 사유재산으로 둔갑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경찰은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하고 이에 따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회 법사위가 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사학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주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정 대학 사학비리 관련 검찰 수사를 문제 삼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뤄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이례적인 기자회견 요구 내용이 실제 국감 도마에 오를지 검찰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한국헌법학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늘 오후 양심적 병역 거부 대체복무제에 관련한 심포지움을 열었습니다. 헌법적 관점에서 본 대체복무제, 로인사이드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대체복무제 관련한 토론은 그동안 여러 번 열렸는데 오늘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헌법적 관점에서 바라본 대체복무제 심포지엄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토론회와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 6월에 헌재의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은 헌법 불합치다라는 판결로 이 대체복무제 도입은 기정사실화가 됐는데요. 네. 헌법적 관점에서 대체복무제를 들여다봤다고 하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먼저 헌법이 규정한 이 병역의 의무에서 네. 병역이란 무엇인가 하는 굉장히 철학적이면서도 실증적인 네. 화두가 제시됐습니다. 네. 일단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네.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준비역 등을 나열해 두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모두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병역은 국가에 대한 일반적 역무 제공이 아닌 네. 전쟁, 말 그대로 이 병과 관련된 역무 제공이라는 것이 네. 이 심포지엄 참가자들의 설명입니다. 뭐 그런 설명들이랑 대체복무제랑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건가요? 병역이 전쟁과 병에 관한 역무라면 논리적으로 병역의 의무는 반드시 이 전쟁과 관련된 역무 제공이어야 네. 됩니다. 이 지점에서 헌법 불합치 판결과 그리고 네. 헌법적 논리적 괴리가 발생을 한다는 건데요. 네.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네. 총을 들지 않겠다라고 대변되는 전쟁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네.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국가에 대한 역무는 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괴리가 있다는 겁니다. 네. 결국은 뭐 입법으로 풀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복무는 병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역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봐야 하고요. 네. 이와 관련된 입법 미비를 국회가 좀 조속히 풀어서 헌재 판결에 따른 법 체계와 이 현실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게 참가자들의 의견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게 있나요? 일단 뭐 어떤 분야의 역무 제공을 대체복무로 봐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네. 없었고요. 하지만 이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에 따라서 현역의 1.5배 이내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고 네. 근데 또 반면에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네. 현역 복무의 2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 의견도 나왔습니다. 네. 절충안으로는 이 역무 제공의 구체적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네. 얼마나 힘든 분야에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네. 1.5배냐 뭐 1.8배냐 2배냐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라는 절충안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 심포지엄 전체 기조는 통일 전 독일도 1961년에 이미 중국과 맞서고 있는 대만도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에 있는데요. 네. 우리는 늦었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고 그래서 서둘러 대체복무제 이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이런 기조였습니다. 네, 뭐 현역으로 가는 사람이든 대체복무를 선택하는 사람이든 서로 수긍할 수 있는 대체복무안이 좀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한 고영주 전 박문진 이사장에 대한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은 공산주의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할애회에서 당시 18대 대선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고 전 이사장은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됐던 불임 사건에 대해서도 불임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공산주의 운동이었으며 문 후보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합리적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2015년 1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오늘 고 전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 표현이 갖는 부정적, 치명적인 의미에 비춰볼 때 원고가 아무리 공적 존재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감정적, 모멸적인 언사까지 표현의 자유로 인정할 순 없다. 따라서 피고가 그런 모멸적인 언사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점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고 전 이사장은 그렇지만 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 1심에선 지난 8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산주의자라는 용어가 갖는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북한과 연관지어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형사재판 1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을 규율하는 법률의 이념과 목적, 재판 쟁점, 법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을 두고 형사와 민사재판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고영주 전 이사장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을 부정적 의미에서 민사재판에서 밝혔듯 치명적, 모멸적 언사로 쓰지 않았는지는 심히 의문입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문 대통령이 집권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공언한 고영주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자주 만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반도가 훈풍 분위기인 것에 대해 어찌 생각할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협은 오늘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 변호사가 낸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심사위원 9명 중 5명이 거부 의견을 냈다며 백 변호사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 복무제 도입 등 국회에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오늘 가짜뉴스 문제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박 장관은 허위 조작 정보 사범은 초기 단계부터 제작, 유포 주도자를 추적하고 허위성이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고소 고발 전이라도 수사에 착수하라고 말했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의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는 어제 6개월의 구속기한이 만료된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했습니다. 대한변협과 대한한의사협회가 오늘 한방 의료 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의 정보 공유와 해결책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10월 16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